안녕하세요. 오늘은 혁신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들, 그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세 곳의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있잖아요. 네네. 투자의 세계에도 보면 거북이처럼 꾸준히 가는 기업도 있고 토끼처럼 확 뛰는 기업도 있는데 오늘 볼 회사들은 뭐랄까 지치지 않는 토끼 같아요. 엄청난 속도로 막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아, 네. 지치지 않는 토끼라 재밌는 비유네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고 어떤 투자가 확실한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 기업들이 보여주는 잠재력 그리고 왜 그런지 그 이유는 한번 들여다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각기 다른 분야예요. 하나는 생명공학, 또 하나는 양자 컴퓨팅, 그리고 마지막은 레스토랑 기술. 정말 다 다르네요. 네. 이 세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인데 단순히 어떤 회사다 이걸 넘어서서요. 각자 어떤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기회는 뭐고 또 숨겨진 위험 요인은 뭘지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핵심은 왜 이 기업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나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볼까요? 생명공학 분야의 Alnylam Pharmaceuticals, 티커는 ALNY입니다. 네, Alnylam. 이 회사가 RNA 간섭, 그러니까 RNAI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술의 선구자라고요. 맞습니다. RNAi 분야에서는 거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유전자가 단백질 만드는 과정에서 그 메신저 RNA, mRNA 있잖아요. 네네, mRNA. 그걸 직접 표적으로 삼아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차단한다. 이런 접근 방식인 거죠. 정확합니다. 기존의 약들이 대부분 만들어진 단백질을 공략했다면 RNAI는 그 단백질 설계도 자체 혹은 그 전달 과정에 개입하는 거예요. 훨씬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오, 더 근본적인 치료. 네. 그래서 이미 RNAI 기반 치료제 6개를 시장에 내놨고요. 그중 2개는 다른 대형 제약사에 기술 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기술력은 인정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RNA 기술의 매력은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 약으로는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질병 타겟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연 거죠. 플랫폼 기술로서의 가치도 있겠네요. 하나가 성공하면 다른 걸로 이어지고. 바로 그겁니다. 확장성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실제로 성과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3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9% 증가해서 12억 5천만 달러. 네, 149%면 엄청난 거죠. 그니까요. 2004년에 상장했는데 그 이후로 세 번째 분기 흑자 달성이다. 이게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성장세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엠뷰트로아라는 치료제입니다. 엠뷰트라요? 네, 이게 올해 초에 미국 FDA에서 ATTR-CM이라는 희귀 심장 질환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어요. ATTR-CM 좀 어려운데요? 네. 간단히 말하면 심장에 비정상 단백질이 쌓여서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병인데요. 엠부트라가 이걸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약 하나만으로도 블록버스터급 매출이 기대되고 있어서 알라일람의 최근 실적 개선에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 희귀 심장 질환 치료제 승인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어떤가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현재 7개의 후기 임상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7개나요? 네,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이게 다양한 질병 영역에 걸쳐 있어요. 그게 이제 RNA 플랫폼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NASH,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같은. 환자수가 많은 만성질환들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질환들의 치료제 후보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수 있죠. 미래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셈이에요. 와, 기대되는데요? 근데 주가를 보면요. 이런 기대감이 이미 좀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라고 하죠. 이게 46.5배에 달한다고 하던데 이건 좀 높은 수준 아닌가요? 네, 맞아요. 46.5배면 확실히 높습니다. 시장 전체 평균이나 다른 일반적인 제약사들하고 비교해봐도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알라일람의 미래 성장성, 특히 엠부트라랑 그 후속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 위험도 따라요. 어떤 위험일까요? 생명공학 분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니 해도 임상 실패 가능성이죠. 그렇죠.
아무리 유망해 보여도 마지막 단계에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요. 네. 또 경쟁사들이 더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사용하기 더 편리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RNA 분야 자체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높은 기대만큼 위험도 크군요. 네, 높은 기대치만큼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점은 꼭 인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드려요. 자, 알라일램이 생명의 코드를 다루고 있다면 다음 기업은 계산의 미래 자체를 사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의 아이온큐, 팁커는 아이온큐입니다. 아, 네, 아이온큐 정말 미래 기술이죠. 그렇죠. 양자 컴퓨팅, 듣기만 해도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게 기존 컴퓨터는 0 아니면 1 이렇게 딱 두 가지 상태로만 정보를 처리하잖아요. 네, 비트라고 하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비트라는 걸 써요. 그래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슈퍼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입니다. 동시에 0과 1이라니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네, 그렇죠. 그게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아이온큐는 2015년부터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이온덧 방식이라는 걸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온덧 방식이요? 그건 또 뭔가요? 아, 양자 컴퓨터 만드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온큐는 전하를 띤 원자, 그러니까 이온을 전자기장으로 딱 가둬놓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큐비트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이온을 가둔다? 네, 이 방식의 장점은 큐비트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오류 발생률이 낮다는 점이에요. 근데 단점으로는 큐비트 수를 늘리는 게 좀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구글이나 IBM 같은 곳이 주로 쓰는 초전도 큐비트 방식과는 또 다른 접근법이죠. 아, 방식도 여러 가지고 장단점이 있군요. 근데 아이온큐가 벌써 5세대 양자 컴퓨터를 구축했고 관련 특허도 1,100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요? 네,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장세도 정말 대단합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한 3,990만 달러. 222%요? 와. 네. 그리고 2021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CAGR이 무려 168%랍니다. 정말 폭발적이네요. 최근에는 영국의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미국의 벡터 애토믹 같은 관련 기술 기업들도 인수하면서 역량을 더 키우고 있고요. 또 정부 기관들의 양자 컴퓨팅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담 부서까지 새로 만들었다고 해요. 네,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시장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죠. 네,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이온큐의 핵심 과제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회는 이 기술을 얼마나 더 확장해서 실제로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금은 좀 제한적이라는 건가요? 네, 현재 양자 컴퓨터는 아직 특정 알고리즘이나 좀 제한된 문제 해결에 주로 쓰이고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F1 경주차가 특정 트랙에서는 엄청난 성능을 내지만 일반 도로에서 매일 타고 다니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양자 컴퓨터가 약간 그런 상태예요. 아이온큐의 목표는 이 F1카를 일상에서도 유용한 만능 스포츠카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비유가 재밌네요. 그래서 2030년까지 8만 개의 논리 큐비트를 지원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논리 큐비트요? 아까 그냥 큐비트랑은 다른 건가 보네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네. 사실 굉장히 불안정해서 오류가 쉽게 발생해요. 네. 논리 큐비트는 여러 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써서 그 오류를 보정함으로써 신뢰성 있게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이상적인 큐비트를 의미합니다. 아하. 그럼 그냥 큐비트보다 훨씬 더 만들기 어려운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8반개의 논리 큐비트를 구현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인 거죠. 만약에 이 로드맵대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 금융 모델링, 물류 최적화, 정말 다양한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잠재력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이 로드맵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문제네요. 당연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가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고 기술적인 난관이 정말 많아요. 네. 또 아이온큐가 쓰는 이온덧 방식이 아니라 다른 경쟁 기술들, 예를 들어 초전도 방식이나 광자 방식 같은 것들이 결국 더 우월하다, 이렇게 판명될 수도 있고요. 아, 기술 표준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
있다. 네, 그럴 위험도 있고 아니면 양자 컴퓨팅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늦게 열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 투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맞는 종목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당한 위험 감수 능력과 아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네. 미래 기술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에서 잠시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주변의 식당들을 혁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 주자는 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토스트입니다. 티커는 TOST. 네, 토스트. 이건 좀 더 우리 생활에 가까운 기술이죠. 맞아요. 식당들이 주문받고 결제 처리하고 온라인 주문이나 배달 관리하고 심지어 직원 관리,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하게 도와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 식당 가면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으로 주문하거나 주방에서 디지털 화면으로 주문 확인하는 모습 종종 보셨을 거예요. 네네, 많이 봤어요. 그런 시스템 중 상당수가 토스트 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식당 운영의 거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통합 관리해주는 거죠. 현재 약 15만 6천 개 레스토랑이 토스트 기술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와, 생각보다 정말 우리 주변에 깊숙이 들어와 있네요. 네, 꽤 많은 식당들이 사용하고 있죠. 실적도 꾸준히 성장하는 것 같아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이게 1년 전보다 30% 증가해서 2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요? 네, ARR이 20억 달러. 이 ARR이라는 게 구독 서비스처럼 매년 꾸준히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수익을 말하는 거죠. 이게 탄탄하게 성장한다는 건 좋은 신호 아닌가요? 아주 좋은 신호죠. 특히 토스트 같은 사스,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는 이 ARR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 기반이 안정적으로 커지고 있고 또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총 결제 처리 금액 GPB라고 하는데 이것도 24%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거의 2배로 늘어서 1억 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토스트 플랫폼을 사용하는 식당 수도 23% 늘었고요. 와, 전반적으로 다 좋네요. 네, 전반적으로 사업이 아주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주가도 2023년 말에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 이후로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니 시장에서도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는 어디서 나온다고 봐야 할까요? 토스트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레스토랑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아주 큰 흐름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디지털 전환이요? 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주문이라든지 배달 서비스,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식당들의 니즈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아, 맞아요. 배달 엄청 늘었죠. 그렇죠. 토스트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아주 잘 포착해서 식당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 형태로 제공한 거예요. 그게 주요해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여지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디지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식당들을 고객으로 확보할 여지가 있고요. 또 기존 고객들에게 재고 관리나 마케팅 솔루션 같은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레스토랑 산업이라는 게 경기에 좀 민감하지 않나요?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네, 그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경기 침체죠. 경기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거나 심한 경우 식당들이 대규모로 폐업하게 되면 토스트의 매출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 기반 자체가 경기에 민감한 특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퀘어로 알려진 블록이나 클로버를 가진 피서브 같은 경쟁사들과의 경쟁도 계속 치열해질 거고요. 이들 역시 레스토랑 시장을 중요하게 보고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토스트가 계속해서 기술 혁신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서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경쟁도 만만치 않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식당들이 디지털화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추세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변동성이 있겠지만 길게 보면 식당들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고 또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건 거의 필연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토스트가 이 시장에서 계속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세 기업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네. 생명공학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여는 알리람,
컴퓨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아이온큐, 그리고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외식 산업을 디지털로 혁신하는 토스트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기업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각자의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기존 시장을 확 바꾸고 있다는 점이죠. 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각기 다른 종류의 상당한 위험 요인도 안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아닐람은 임상시험 결과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주 크고요. 아이온큐는 아직 초기 단계인 양자 컴퓨팅 기술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확장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토스트는 서비스하는 산업 자체가 경기에 민감하고 또 치열한 경쟁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구체적인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건 단순히 이 회사 좋다, 나쁘다 이런 정보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각기 다른 첨단 기술 분야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있는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장주 투자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각 기업이 가진 장제력에 대한 분석이지 투자를 권유하거나 성공을 보장한다거나 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 기업의 위험 프로필이 정말 다릅니다. 생명공학의 임상적 불확실성, 첨단 기술의 상용화 난이도,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데서 오는 경기 민감성 등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정말 많아요. 따라서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투자 목표와 또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오늘 이 흥미로운 기업들에 대해서 함께 깊이 탐구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들의 도전이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생명공학, 컴퓨팅, 외식 산업처럼 기술에 의해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분야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아직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있지만 비슷한 파괴적 혁신의 기로에 서 있는 기존 산업은 또 무엇일지, 그리고 그런 변화를 이끌 다음 주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들을 이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지적인 탐험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